자,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9번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반경 A인 방구형 도체가 이와 같이 방구형 도체입니다. 중심이 여기면 방향이 A인 이와 같은 방구형 도체가 대지표면 땅에 이와 같이 묻혀 있을 때 이때 접지 저항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지 저항 R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식이 뭐죠? RC는 보유 저항과 유전 상수의 곱이죠. 그래서 R은 C분의 로 유전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방구형 도체, 방구형 도체의 정전 용량 C 값이 얼마였죠? C 값이 4파이 입시롱 R, R이 지금 A죠. 이에 9에서의 이 정전 용량인데 방구가 되면 반이죠. 이 반이 되겠습니다. 반이 되고 로 입시롱. 자, 여기서 계산하면 이에 1분의 분모가 유전 상수의 값이 약분되고 2가 약분되면 2파이 A에 로 보유 저항 요 같은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전 용량 C의 값이 이 9인 경우에 방영 R인 9인 경우에는 4파이 입시롱 R이죠. 한데 반구인 경우에는 반이 된다는 거죠. 반이 된다. 이와 같은 C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9인 경우에 방영 R인 이와 같은 9인 경우에 전하 Q가 있다. R 되는 지점에서의 전위가 어떻게 되죠? 4파이 입시롱 R 분의 Q죠. 그래서 대각선 곱하면 총 전하 Q는 4파이 입시롱 R의 V죠. 이게 뭐죠? Q 이꼴 CP에서 이 값이 정전 용량이죠. 9인 경우에. 그래서 반인 경우에는 반이 되죠. 2파이 입시롱 R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0번 문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방향이 A,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외방향이 B인, 길이가 1 되는 이와 같은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 축이 같은 케이블. 이거는 동축 실린더 원통과 똑같아 보이죠. 원통이나 케이블, 실린더. 이거 전부 다 이름이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동축 케이블은 내원통 도체와 외원통 도체 사이에, 지금 유전상수가 입시롱, 도전율이 시그마인 이와 같은 유전체를 우리가 채웠을 때 양 원통 간의 저항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많이 취급했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개념이 저항이 얼마냐고 어떻게 저항은 RC는 이와 같이 고유 저항 곱하기 유전 상수의 값이죠. 그래서 R은 C분의 로 입시롱. 그래서 정전 용량 C의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C는 또 어떻게 계산해요? C는 V분의 Q죠. CQ.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전이차를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동축 케이블의 전이차가 얼마다 하면 C 값이 계산되고, 계산된 C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저항. 그 다음에 또 전류는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는 R분의 V니까 이 계산한 저항을 다시 여기에 대입하면
이 전율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서로 어떻게 돼요? 커넥션이 되어 있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답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좀 힘들겠죠. 힘든데 가장 기본적인 이 전이차의 값이 얼마냐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이차를 알면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을 알면 저항, 저항을 알면 이와 같이 전율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전부 다 암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이차 정도는 여러분이 알면 좋습니다. 자, 이 전이차가 얼마였어요? 전이차는 어제 계산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 전이차는 어떻게 돼요? V는 2파이 입시롱의 람다의 ln a분의 b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안쪽에 있는 방향이 작은 겁니다. 작은 원통입니다. b는 큰 겁니다. a분의 b. 람다는 뭐죠? 자, 이와 같은 선전화 밀도죠. 선전화 밀도. 선전화 밀도는 길이당 총전화 Q죠. 그래서 Q는 뭐가 돼요? 대각선 곱하면 Q는 선전화 밀도이다 길이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값만 알면 C, R, 전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면 자, C 값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분의 Q, Q가 람다 L 되죠. 람다 L.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하면 자, 이게 분모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다가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는 이유가 람다 L은 1분의 람다 L로 이와 같이 적으면 좋아요. 자, 이게 약분되죠? 분모가 ln a분의 b. 그 다음 이게 분자죠. 2파이 입시롱의 L. 자, 이와 같이 해서 C의 값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의 값을 계산을 하고 여러분이 C의 값을 계산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금이 이걸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금이면 자, 이 값을 대입해야 됩니다. ln a분의 b 2파이 입시론.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자, 이 값을 대입해야 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R은 자, 여기에 ln a분의 b에 2파이 입시론 L분의 여기 1분의 요것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이 적어주면 자, 여기 쓰면 보입니까? 자, 여기 쓰면 자, 여기 분모죠. 2파이 입시형이 약분되어요. L분의 자, 로에 자, ln a분의 b는 여기 적기보다 옆에 보통 적으면 편리하죠. 자, 요같이 저항값은 요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죠? 이 문제에서는 이 고유 저항 대신에 지금 사용한 게 뭐죠? 컨덕티비티, 도전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수관계죠. 고유 저항은 컨덕티비티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이와이죠. 2파이 시그마 L분의 1 ln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숫자가 나와 있네요. 숫자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2파이분의 1 3.14 곱하기 2 6.28분의 1 여기 6.28분의 1 계산하면 0.16이죠. 요 값이 0.16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L 0.16 ln A분의 B. 그래서 거기서 4번의 거기 문제에 4번 문제 여기 0.16에 여기 뭐 시그마가 있어요. 이거 좀 지우세요. 지우고 답은 요같이 된다. 시그마 L분의 0.16 ln A분의 B가 된다. 요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31번은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회로에서 두 종류 그러면 지백 효과와 그 다음에 펠티의 효과 뭐 이거를 생각하면 되죠. 지백 효과는 어떻게 돼요? 지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 이펙트죠. 지백 효과는 이와 같이 두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접점에 뭘 가해줘요? 온도차, 열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를 뜨겁게 여기를 차게 하면 여기 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지백 이펙은 열 가하면 전기가 발생한다. 는 효과고, 펠테러 효과는 여기죠. 이와 같은 두 접점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금속에서 전류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를 가하면 뭐가 발생해요? 여기에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이와 같이 발생되는 현상, 즉 전기를 가하면 열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 펠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회로에 전류를 가하면 열의 흡수와 접점에서 열의 흡수와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은 펠티의 효과죠. 펠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32번 문제는 뭐냐면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30번과 똑같은데 마지막 전류 계산하는 문제죠. 자, 30번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다. 자, 지웠네요.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이고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 길이가 L 되는 동축 원통이라 있어. 원통. 앞에서는 동축 케이블 똑같습니다. 동축 원통 간에 도전율 K인 물질을 채워놓고 내외 원통 도체 간에 전압 V를 가했을 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지금 전류 묻는 문제죠. 이 문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전이차를 알면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전류.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 처음에는 여러분이 계산하기 힘들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 쉬워집니다. 자, 이와 같은 반경이 A, 이와 같은 원통, 길이가 L 되는 이와 같은 원통을 반경이 B인, 자, 이와 같은 원통이 이와 같이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을 때 이 두 원통 사이에 지금 도전율 시그마인 이와 같은 유전체를 우리가 도전율 K네요. K인 이와 같은 유전체를 넣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전압 V를 가했을 때 자,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됩니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연습하는 셈 치고, 자, 이와 같은 동축 원통인 경우에 전이차 V가 얼마죠? 2 바이 입시롱의 람다의 ln 작은 거분의 큰 거 B.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죠? V분의 Q. 자, V는 이거 대입하면 2 바이 입시롱 람다의 ln A분의 B. 자, 여기에 분모가 되죠. 결국은 총전압은 선전압 밀도 곱하기 길이 L 되죠. 정전 용량의 값은 람다가 약분되면 이게 분모가 되죠. ln A분의 B에 2파이 입시롱 L. 자, 이와 같이 정전 용량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항 R은 RC, C분의 로 입시롱이죠. 자, 이 C 대신에 대입을 합니다.
ln a분의 b에 2파이 입시롱 l 로 입시롱. 자 하면 자 이게 1분의 되죠. 자 이게 분모죠. 자 약분되고요. 2파이 l분의 분자 로에 이게 분자죠. ln a분의 b.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서 우리가 도전율 K를 쓰면 K와 고유장은 반비례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파이 KL분의 1 ln A분의 B죠. 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시 전류가 얼마냐?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죠. R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한번 적어주면 2파이 KL분의 1 ln A분의 B의 V.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모가 이거죠? 이거는 1분의 V니까 ln A분의 B의 분자 2파이 KLV.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 ln A분의 B의 2파이 LVK 답은 2번이 되죠.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33번 역시 마찬가지죠. A, B 내방향이 A, 외방향이 B인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극간 매질의 도전율 시그마, 도전율이 이제 K가 아니고 시그마입니다. 이럴 때 단위 길이당, 자 지금 문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가 얼마냐? 컨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컨덕턴스가 얼마냐?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죠. 이걸 보통 G라고 표현합니다.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 리시스턴스 분의 1 됩니다. 자, 저항 값을 여러분이 자 이와 같은 단계로 계속 계산을 해보세요. 저항은 자꾸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K 대신에 시그마를 썼죠. 시그마. 그래서 2파이 시그마 L 분의 1 ln A분의 B. 이게 저항이죠. 저항의 역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저항의 역수가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분모죠. ln A분의 B의 분자 2파이 시그마 L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컨덕턴스입니다. 저항의 역수. 근데 문제에서는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이 L 길이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일로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죠?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ln A분의 B 2파이 시그마가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까? 2번.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축 케이블 혹은 이제 동축 구 있죠. 구인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입니다. 비온이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뭐죠? 비온이 전류가 뭐죠? 비온이 전류 ID라고 하면 비온이가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장소를 이동하는 이와 같은 전류, 비온이 전류, 위치를 변경하는 전류. 이게 뭐죠? 라운드 T의 라운드 D였죠.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 전속 밀도의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내에서 어떠한 전기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가 되죠. 그래서 변이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건 뭐죠? 유전체 전기 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전류이기 때문에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답은 유전체.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전류 밀도 D 10의 7승이고 단위 최적당 이동 전하가 8 곱하기 10의 9승이면 도체 내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자, 앞에서 중요한 칙을 강의 시간에 유도를 했죠. 자, 전류 밀도 J는 어떻게 돼요? 단위 체력당 전하의 개수, 그 다음에 전하의 양, 전자인 경우에는 이 Q가 뭐가 돼요? E가 되겠죠. 전자의 전하량, 그 다음에 이동 속도. 자, 이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하가 지금 자, 이것이 Q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NQ의 VD입니다. 단위 최적당 전하의 개수 곱하기 전하량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가 같은 거죠. 이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식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면 이동 속도 VD는 자, 여기에서 발륨 차지 덴시티 분의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전류 밀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와 같은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체력당 이동 전하의 양이 8 곱하기 10의 9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8 곱하기 10의 9승. 자, 단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단위가 전부 다 MKS 단위죠. 그 다음에 전류 밀도가 얼마냐 하면 10의 7승. 10의 7승입니다. 이때 도체 내에서 이와 같이 속도,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돼요? 10의 9승과 10의 7승 약분하면 10의 2승이죠. 자, 8분의 1. 8분의 1 곱하기 자, 분자에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8분의 1이 얼마죠? 8분의 0.1이요. 8을 20 하면 2, 8이 16, 40에 8, 20에 2, 8이 16, 40이죠. 0.12요. 0.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125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1.125에 10의 마이너스 1승 하면 여기로 오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게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인 경우에는 자, 저항이 15옴인 구리선과 35옴인 망간선을 직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의 온도 계수가 몇 %입니까? 자, 동선이 구리선이죠. 저항의 온도 계수는 0.4%고 망간선은 0이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물체의 저항이 R1, R2고 각각의 온도 계수가 알파1, 알파2인 경우에 합성 저항의 온도 계수 알파는 어떻게 됐어요? R1 더하기 R2분의 알파1, R1 더하기 알파2, R2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R1 더하기 R2. 지금 R1이 얼마냐 하면 동선입니다. 구리선인 경우에 R1이
15옴이고 그 다음에 온도 계수가 0.4%, 0.4%. 자, 그 다음에 만간선인 경우에는 지금 저항 값이 35옴이고 그 다음에 온도 계수가 0입니다. 0. 자, 한번 앞에서 나온 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0입니다. 자, 그러면 R1 더하기 R2, 10 더하기 30. 그 다음에 알파1 곱하기 R1, 10 곱하기 0.4. 자, 여기서는 이 퍼센트를 0.004 백분율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죠? 문제가 온도 계수가 몇 퍼센트냐 하는 게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100분의 0.4 해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온도 계수가 몇 퍼센트냐 하니까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10 곱하기 0.4 더하기 알파2 곱하기 R2 30 곱하기 0 이건 0이죠? 0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30은 40분의 자 10을 곱해주면 4죠? 10분의 1 0.1이 되겠습니다. 온도 계수는 0.1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문제인 경우에는 자 마침내 동심 도체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죠? 동심 케이블 원통이죠. 동심 원통인 경우에 자 이와 같이 전이차가 이와 같이 2파이 P분의 람다의 lnA분의 B로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방향이 A이고 자 내경이 A입니다. 자 A가 자 내경이면 자 내경이 A인 구입니다. 자 이걸 좀 입체적으로 칠판에서 그림을 작성하기 좀 힘드니까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구라고 축구공과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경 A가 지금 2cm입니다. 2cm 센티미터를 여러분이 미터로 바꾸어줘야 되겠죠. MKS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같은 외경이 B입니다. B가 얼마냐 하면 3cm. 3cm는 어떻게 0.03입니까? 3cm. 하나, 둘. 2cm는 0.02m죠. 1m가 100cm니까 1cm는 100분의 1 되죠. 자, 이게 동심구입니다. 자, 동심구 스피어. 자, 이와 같은 동심 스피어에서 고유저항이 채워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내외 구간의 합성저항은 약 몇 오음입니까? 합성저항 이 값은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합성저항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게 자, 이 A 지점에서 전이와 B 지점에서 전이차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됩니다. 전이차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정전 용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전 용량을 계산하면 저항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지금은 생략하고 자, A 지점에서 전이차 A 지점에서 전이와 B 지점에서 전이차 이게 얼마가 되죠? 전이차 델타 V는 어떻게 됐어요? VA 마이너스 VB 해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E.dr R이 B에서부터 A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한 결과가 얼마였어요? 계산한 결과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쉽죠? 자, 여기에 전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전하가 자 플러스 전하 Q가 있으면 이게 콘덴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도입
방향 B에 유도되는 전하는 마이너스 Q죠. 같은 크기.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자, 이 중심의 전하 Q가 A 시점에 형성하는 전위는 얼마죠? VA는 4파이 입silon R분의 R이 A죠. A분의 Q죠. 자, B 지점에서 전위는 얼마가 돼? 반경이 B니까 4파이 입silon의 B분의 Q. 자,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자,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4파이 입실론 A분의 Q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B분의 Q죠. 전이차. 자, 이와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통을 묶어주면 4파이 입실론 Q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죠. 이 공통이니까 이게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A 지점에서 전이와 B 지점에서 전이차. 전이차를 아니까 이게 대입하면 정전 용량 C의 값이 어떻게 되죠? C의 값은 델타 V분의 Q죠. 자, 이걸 적어주면 자, 이와 같이 되죠. Q 1분의 Q죠. 1분의 Q고, 자, 이게 지금 분자죠. 여기서 약분되고, 이게 분모로 가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자 4파이 입실론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AB.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동심도체 V에서 정전 용량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했으면 저항 R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 R 값은 C분의 자, C의 값은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4파이 자, 여기 Y죠? 4파이 입실론. 자, 이 전체가 분모죠. 그 다음에 분자가 자, 고유 저항로의 유연상수의 값을 우리가 이와 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에 1분의죠. 그래서 분모가 4파이의 로에 자, 이 전체가 지금 분자가 되죠. 분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동심 구인 경우에 저항값을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여기서는 지금 고유 저항의 값이 1.884 곱하기 10의 2승입니다. 그 다음에 A의 값이 지금 반경이 작은 거죠. 2cm, 2cm는 미터로 바꾸면 0.02분의 1. 자, B가 3cm, 0.031. 자, 이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게 되면 저항값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분모 분자의 100을 곱하면 2분의 100이죠. 자, 50이죠. 50. 이건 어떻게 해요? 3분의 100이죠. 3분의 100이면 33.33입니까? 50 마이너스 33.33 해서 자,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기를 치면 이 값은 얼마냐 하면 거의 한 250옴이 되겠습니다. 250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전이차를 계산하는 게 제일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전이차를 알면 C값, 정전 용량의 값을 우리가 계산하고 저항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이죠. 자, 이 38번 문제에서는 자, 유전체 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 변이 전류가 뭐였습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죠. 전속 밀도.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죠.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 답은 2번이 되죠. 2번. 자, 그 다음에 39번. 도체의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고유저항은 백금보다 구리가 크다. 백금의 고유저항이 큽니까? 구리의 고유저항이 큽니까? 이런 문제죠. 이거는 잘 여러분이 수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자, 이걸 적어두고 다음 2번을 봅니다. 자, 저항은 어떻게 돼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맞죠? R은 어떻게 돼요? 고유저항 A분의 1 단면적에 반비례 길이에 비례. 2번은 확실히 맞습니다. 3번 도체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죠? 자,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도체인이 반경이 R인 이와 같은 전선인 경우에 면적은 뭐죠?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요?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확실히 맞습니다. 다음 4번. 같은 길이 단면적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하는 게 금속 도체죠. 도체. 반도체는 반대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이 2, 3, 4가 맞으면 이제 1번밖에 없죠. 우리의 이 고유저항은 얼마냐 하면 자, 고유저항으로 CU 구리인 경우에는 한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 1.69네요. 1.69. 자, 요거 같은 거는 뭐 여러분이 값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구리인 경우에 고유저항이 작다. 백금에 비해서 작다. 작다는 이야기는 뭐죠? 백금에 비해서 전기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죠. 구리인 경우에는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백금인 경우에는 PT죠.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입니다. 자, 백금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고유저항이 구리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유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컨덕티비티, 도전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 정확한 수치는 뭐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백금에 비해서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한다. 고유저항이 작다. 뭐 이와 같이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자, 변이 전류 라운드 T에 라운드 D죠. 맥스웰이 이와 같이 도입한 변이 전류 혹은 변이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뭐 전류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건 어떤 겁니까? 1번 변이 전류 밀도는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다.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자유공간 진공에서 변이 전류가 만드는 것은 자개이다. 자개. 자, 이건 뭐냐면 암페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암페어 맥스웰은 암페어가 작성한 게 뭐죠? correlation J다. 전도 전류가 공간상의 자기의 magnetic field intensity 자기를 만든다는 게 이 암페어 법칙인데 여기에 뭘 추가했습니까? 라운드 T에 라운드 D
변이 전류를 추가를 했죠. 그러면 전도 전류, 시간의 일정한 전류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이와 같은 변이 전류도 공간상의 자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 설명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유 공간에서 변이 전류가 만드는 것은 뭐죠? 자기를 만든다.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파수에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파수. 변이 전류는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는 이야기는 주파수와 관계 있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위상 파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계에서도 변이 전류는 흐른다. 이건 잘못됐죠. 틀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변하는 데서만 이와 같이 변하죠. 자, 다음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대기 중 두 점극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의 전개의 세기가 3.5V per cm. 여기서 조심해야죠. 단위를 항상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MKS 단위,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1cm는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위, 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전개의 세기를 바꿔야 됩니다. 전개의 세기 2가 어떻게 돼요? 3.5 볼트 per cm죠. 이 cm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3.5에 미터, 1cm가 몇 미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자, 왜냐하면 1m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10의 2승 센티미터, 100cm죠. 자, 그러면 10의 2승하고 똑같이 나누어주면 어떻게 돼요? 1cm가 10의 2승분의 1, 2의 분자에 오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V. 자, 요같이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3.5 볼트 per 미터. 자, 이와 같은 값으로 여러분이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면의 도전율 K가 10의 마이너스 4승. 자, 단위를 보세요. 5m의 역수죠. 미터입니다. 전류 밀도가 얼마입니까?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됐어요? 오음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 V 이꼴 IR, V 이꼴 IR. 또 달리 쓰면 전류 밀도 J는 시그마 E죠. 컨덕티비티의 전개의 세기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 밀도는 시그마. 도전율이 지금 얼마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5m죠.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자, 이걸 대입해야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에 3.5 볼트 per 미터.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2승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3.5 곱하기 3.5. 자, 단위를 한번 볼까요? 자, 오hm, 저항분의 정압이 뭐죠? 저항분의 정압은 전류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 그 다음에 미터 곱하기 미터는 면적이죠. 미터이죠. 단위 면적당 전류, 전류 밀도죠.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42번은 뭐냐면요. 다이버전스죠. 델타 I는 0이다. 델타 I는 0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전류의 연속성이다. 전류의 연속성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접점이 있으면, 자, 접점에 유입되는
자, 접점에 유입되는 전류의 총합은 자 유입됩니다. I1 더하기 I2. 자, 접점에 유입되는 전류의 총합은 접점에서 유출되는 I3, I4, I5 유출되는 이와 같은 전류의 총합과 같다는 이야기죠. 예. 총합과 같다. 즉 이 이야기는 뭐죠? 이 접점에 유입되는 전류가 만일 5개라면 이 접점에서 유출되는 전류의 양도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5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7개가 왔는데 이 접점을 통과하면서 5개가 되겠다. 이 이야기는 뭐죠? 이 접점에서 없어졌다는 거죠. 소멸됐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7개가 유입되는데 나갈 때는 10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접점에서 3개가 생성되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류의 연속성, 생성이 된다거나 소멸되는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이 다이버전스 I는 0이다. 자, 이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전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이 전류는 이와 같이 전류 밀도, 라운드 T에 라운드 D라는 이와 같은 변이 전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전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달리 쓰면 델다 I가 뭐죠? 전도 전류 더하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와 같은 전류. 이거는 0이다.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류의 연속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법칙이 뭐죠?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죠. 전하 보존의 법칙이다. 전하의 개수가 똑같아 생성이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봅시다.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다. 맞습니다. 연속입니다. 2번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 연속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전류는 뭐죠? 단위 시간당 전하죠. 전류.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죠. 4번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0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